강준호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자 채화영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갈듯이 압박합니다. 따라붙던 그 밤 채화영은 창밖을 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숙희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불러오는 다음 질문이 더 잔인했거든요. 기억을 못한다면 내가 빼앗은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지? 그 질문은 곧바로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면 누가 먼저 찾을까? 그 애가 나타나면 내 자리는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까? 채화영은 잠깐이라도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누가 보는 것 같고, 누가 알아챌 것 같고, 누가 비웃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채화영은 불안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불안을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사람을 붙이고 정보를 캐고 길을 막고 관계를 갈라놓고 마지막엔 반드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죠. 감시라는 단어는 그 시스템의 시작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왜 이 구간이 갑자기 중독처럼 붙잡히는지 감이 안 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6회부터 10회까지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물건으로 사람을 흔드는 구간입니다. 선물, 기타, 스카프. 별거 아닌 물건인데 그 물건들이 마음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사건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줄거리만 보면 가벼운데 보고 나면 찝찝한 이상한 중독이 생겨요. 바로 그 찝찝함이 다음 회를 누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구간은 한번 놓치면 다음 회차에서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누가 누구 편인지, 왜 갑자기 누가 폭주하는지, 왜 사소한 말이 나중에 칼이 되는지. 그래서 영상 켜둔 김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세요. 지금 구독해두면 뒤에서 터지는 쌍둥이 미스터리가 어디서부터 굴러왔는지 머릿속이 덜 꼬입니다. 오장미는 늘 급합니다. 급한 게 성격이 아니라 생활이 급해요. 오장미의 하루는 엄마 정숙희를 오늘도 무사히 집에 데려오자로 시작해서 엄마 정숙희가 오늘은 누구랑 다투지 않게 하자로 이어지고 엄마 정숙희가 오늘은 다치지 않게 하자로 끝납니다. 정숙희는 사고 이후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살고 있고 오장미는 그런 정숙희를 엄마로 대하면서도 아이처럼 돌봐야 하는 모순 속에서 버팁니다. 엄마를 돌보는 딸인데 딸을 지키는 엄마의 본능이 아직 남아있어서 둘은 서로를 지키다가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장미는 그 모순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그냥 씹어 삼킵니다. 씹어 삼키다 보니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단단해지고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확 튕깁니다. 그래서 6회에서 오장미가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그 확 튕김이 바로 터집니다. 강백호가 같은 택시에 손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급합니다. 강백호도 급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급함은 결이 다릅니다. 오장미의 급함은 엄마가 기다린다 같은 생활의 급함이고 강백호의 급함은 내가 시간을 놓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같은 체면의 급함이에요. 오장미는 강백호를 보자마자 저 사람 되게 까칠하다라고 느끼고 강백호는 오장미를 보자마자 저 사람 되게 무례하다라고 느낍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아요. 둘 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이 서로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둘은 양보하지 않고 결국 같은 택시에 탑니다. 택시 안에서도 티격태격합니다. 오장미는 말이 먼저 나가고 강백호는 눈빛이 먼저 차가워집니다. 오장미는 왜 말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고 강백호는 왜 태도가 이렇게 가벼워?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작은 신경전이 오가다가 아주 사소한 틈에서 일이 터집니다. 쇼핑백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둘이 그 순간에는 쇼핑백이 바뀐 걸 거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급할 때 자기 손에 든 게 뭔지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오장미는 정숙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했고 강백호는 자기 일정과 형 강준호 관련 일을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둘은 내 것이라고 믿고 뛰어가고
시청자는 저거 바뀌었는데 하며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곧 찝찝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장미가 집에 도착해 정숙혜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오복길은 정숙희 옆에 붙어서 혹시라도 정숙희가 뛰쳐나가거나 다치지 않게 살피고, 오태평은 분위기를 띄운다고 큰 소리치며 설치고, 정숙희는 촛불을 보며 아이처럼 손뼉을 칩니다. 오장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울컥합니다. 정숙희가 어른의 기억을 잃었어도 지금 눈앞에서 숨쉬고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오장미에게는 세상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 같거든요. 오장미는 오늘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에게 엄마가 엄마였던 시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선물을 꺼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물건이 튀어나옵니다. 정숙희에게 줄 선물이 아니라 강백호가 누군가에게 주려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민망한 성격이라면 더 난리가 납니다. 정숙희는 상황을 모르니까 깔깔 웃고, 오태평은 입을 틀어막고도 웃음이 터지고, 오복길은 표정이 굳고, 오장미는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이때 오장미는 웃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장미는 이 순간이 웃기기보다 먼저 내가 또 망쳤다로 바뀝니다. 오장미는 자기가 실수한 순간마다 자기를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내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지? 엄마 생일마저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네. 여기서 드라마는 오장미의 성격을 정확히 찌릅니다. 오장미는 강철 멘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죄책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죄책감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오장미는 죄책감 때문에 더 완벽하려 하고, 완벽하려 할수록 더 실수하고, 실수할수록 더 죄책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해결에 집착합니다. 선물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쇼핑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장미는 오늘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오장미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이때부터 6회의 해프닝은 단순한 로코 장치가 아니라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오장미가 쇼핑백을 바꾸려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뭔가 숨기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강백호에게는 내 물건을 건드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채화영 같은 인물이 나중에 사람을 무너뜨릴 때 항상 쓰는 게 이런 겉으로는 사소한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너 왜 거기 있었어? 그 물건 왜 내 손에 있어? 너 그 사람 아는 사이야? 이런 질문은 답을 해도 의심이 남습니다. 의심이 남으면 관계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누군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오장미 강백호 라인이 숨통을 열어주는 동안 7회에서는 판이 갈아엎어질 준비를 합니다. 드림호텔과 창레스토랑 라인입니다. 강준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강준호는 단순히 실력 있는 셰프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채화영의 판에 들어오면 채화영은 그걸 협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그걸 침입으로 봅니다. 채화영은 드림호텔 대표 자리와 며느리 자리를 동시에 잡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건 설인이라는 카드, 그리고 시아버지 마대창의 인정입니다. 마대창은 며느리를 사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체면으로 평가합니다. 채화영은 그걸 알고 더 완벽한 척합니다. 그런데 완벽함이 강할수록 불안은 더 티가 납니다. 채화영은 요즘 들어 자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강준호 같은 변수가 들어오면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고, 통제력이 떨어지면 과거의 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강준호를 제거해야 할 변수로 보고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강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준호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자 채화영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갈듯이 압박합니다. 강준호는 그 압박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강준호의 캐릭터가 확 올라옵니다. 맞짱 뜨는 인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모습에 마서린이 반응합니다. 마서린은 강준호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마서린의 흥미는 흔히 말하는 설렘이 아닙니다. 마서린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자라왔고 거절당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감정 구조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마서린에게 강준호는 거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를 맞추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키죠. 마서린은 그 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깨고 싶은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서린의 관심은 로맨스 떡밥이면서 동시에 폭탄입니다. 강준호에게 마서린의 관심이 붙는 순간부터 강준호는 실력만으로 싸우기 어려워집니다. 권력의 관심은 실력의 적이니까요. 7회에서 가장 섬뜩한 건 채화영이 정숙희라는 이름을 듣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의 숨통을 조입니다. 채화영은 죄책감을 느끼는 타입이 아닙니다. 채화영은 들키면 끝이라는 타입입니다. 들키면 자리도 끝, 인정도 끝, 돈도 끝. 그래서 채화영은 불안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행동으로 처리합니다. 확인하고 붙이고 캐고 감시를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채화영은 사냥 모드로 들어갑니다. 8회는 채화영의 사냥이 구체화되는 회차입니다. 채화영은 오태평을 이용합니다. 오태평은 허당이고 인정 욕구가 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덜 째는 사람입니다. 채화영은 이런 사람을 보면 버튼을 찾습니다. 칭찬, 기회, 돈, 약속. 채화영은 오태평에게 그럴듯한 말로 접근하고 오태평이 스스로 정보를 내밀게 만듭니다. 채화영이 궁금한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본 사람이 진짜 정숙해냐. 그리고 같은 회차, 오장미 쪽에서는 관계의 빚이 더 깊어집니다. 정숙희가 강백호의 기타를 망가뜨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단순 파손이 아닙니다. 강백호에게 기타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축입니다. 강백호는 변호사로서 논리와 원칙으로 세상을 정리하려는 사람인데 기타는 그 강백호가 감정적으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통로예요. 그 통로가 망가진 순간 강백호는 화가 납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더 아프게 나옵니다. 강백호는 감정으로 소리 지르는 타입이 아니라 논리로 책임을 묻는 타입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죠? 변상은 어떻게 할 거죠? 오장미는 여기서 완전히 찢깁니다. 엄마 정숙희를 탓할 수 없고 강백호에게 그냥 넘어가라고도 못합니다. 오장미는 미안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와요.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를 숙이면 왜 나만? 이 올라오고 그 왜 나만? 이 올라오는 순간 오장미는 더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는 건 강해서가 아니라 무너지기 싫어서입니다. 오장미는 울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울면 엄마가 더 불안해질까봐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더 센 말을 내뱉고 더 단단한 표정을 짓고 더 버팁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가 붙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오장미와 강백호는 사랑으로 붙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붙습니다. 돈, 책임, 변상, 법.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관계는 달달해지는 대신 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지면 중독성이 생깁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싫어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강백호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고 강백호는 오장미가 싫으면서도 원칙상 오장미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감정은 설렘보다 오래 갑니다. 싫은데 신경 쓰이는 감정은 잊히지 않거든요. 8회는 또 하나의 무게를 올립니다. 오장미 가족이 사회의 시선과 부딪히는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의 모욕, 누군가의 무시, 정숙희의 반응, 오복길의 포호. 오복길은 말은 거칠어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단단합니다. 오복길은 법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가족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은 채화영 같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피해자가 조용히 울지 않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통제를 잃습니다. 통제를 잃으면 더 잔인해집니다. 9회는 채화영의 불안이 확인으로 바뀌는 회차입니다. 채화영은 정숙희의 생존을 직접 확인합니다. 정숙희는 트럭에 올라타며 아이처럼 깡총거리고 콜라 한 병에 행복해합니다.
채화영은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안도합니다.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으면 당장 증언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도는 바로 뒤집힙니다. 채화영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정숙희가 기억을 못해도 아이는? 정숙희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으면? 채화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채화영에게 정숙희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이강혁을 움직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손입니다. 채화영이 마음속으로 칼을 갈면 이강혁은 그 칼을 실제로 꺼내들고 움직입니다. 이강혁은 반찬 가게를 찾아가 정숙희를 확인하고 정숙희가 사고 충격으로 퇴행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사고 직후 태어난 정숙희의 딸일 가능성을 보고합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장미를 로코 여주로 보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오장미를 리스크의 중심으로 봅니다. 오장미가 진실에 닿으면 채화영은 끝입니다. 이때 오장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파고듭니다. 기타 수리비를 줄이려고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오장미는 미안해요만 하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끝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방법을 찾으려면 지식을 빌려야 합니다. 오장미는 자존심을 누르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건 오장미가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현실파입니다. 오장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존심을 접을 줄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는 시청자를 더 붙잡기 위해 아주 교묘한 장치를 씁니다. 오장미가 도움을 청하는 순간 그 도움의 영역이 결국 강백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싫어합니다. 강백호도 오장미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현실은 감정과 상관없이 둘을 묶습니다. 오장미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강백호는 원칙상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둘은 다시 한번 서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싫은데도 목소리가 익숙하고 싫은데도 말투가 거슬리고 싫은데도 이상하게 신경 쓰입니다. 이 감정은 사랑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랑은 고백하면 방향이 정해지지만 이런 감정은 방향이 없어서 더 오래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9회 중반부부터는 드림그룹 집안 라인도 더 선명하게 흔들립니다. 마대창은 겉으로 조용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변수를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마대창 눈의 변수는 두 가지예요. 강준호처럼 자기 방식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채화영처럼 과거가 불안정한 사람. 마대창은 채화영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왜 요즘 더 날이 서 있는지, 왜 정숙희라는 이름의 화영이 흔들리는지까지 감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채화영은 집안에서도 숨이 막힙니다. 자기 편이 없는 느낌. 그럴수록 채화영은 바깥에서 더 강하게 눌러야 균형이 맞는다고 믿습니다. 채화영이 정숙희 가족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려는 이유는 단지 과거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자리까지 지키려는 발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강남봉의 존재감도 조용히 올라옵니다. 강남봉은 두 아들 강준호와 강백호 사이에서 늘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강준호는 강남봉에게 자랑이면서 동시에 부담일 수 있고 강백호는 강남봉에게 미안함이면서 동시에 불안일 수 있습니다. 강남봉은 가족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겠지만 가족이라는 말이 늘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가족이라는 말이 죄를 숨기는 덮개가 되기도 하고 약점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강남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은 강준호에게는 방해가 되고 강백호에게는 불신이 됩니다. 그러면 형제 사이도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의 균열은 바깥의 사건과 연결되며 더 크게 번집니다. 강준호가 화영과 맞서면 맞설수록 화영은 레스토랑만 흔들지 않습니다. 화영은 사람을 흔듭니다. 누구 편인지를 흔들고 누구 말을 믿을지를 흔들고 누구에게 책임을 씌울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강준호는 실력만으로 싸우기 어렵고
강백호는 원칙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정이 끼어들고 감정이 끼어들면 실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회 후반 시청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건 다시 정숙희 가족의 이동 장면입니다. 오장미와 정숙희와 오복길과 오태평은 별장으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추억을 떠올리는 가족 여행처럼 보이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의식처럼 보입니다. 정숙희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한 자리죠. 오장미 마음은 복잡합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진실을 찾는 순간 지금의 평화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진실은 통쾌하지만 통쾌함만 남기지 않거든요. 진실은 늘 누군가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오복길은 말은 거칠어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단단하고 오태평은 분위기를 띄우며 웃지만 속으로는 이번엔 진짜 뭔가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숙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즐거워합니다. 이게 제일 잔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치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검은 SUV가 붙습니다. 이 장면이 강렬한 이유는 추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이 이제 표적이 되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자기들이 지금 사냥감이 됐다는 걸 모릅니다. 오장미는 엄마를 지키느라 바쁘고 오복길은 현수막을 챙기느라 바쁘고 오태평은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느라 바쁩니다. 그 평범함이 곧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시청자만 압니다. 시청자는 이때 눈을 못 뗍니다. 저 차가 뭘 할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저 가족이 언제 알아차릴지가 궁금해서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10회. 검은 SUV의 의미가 드디어 대놓고 등장합니다. 감시. 최화영이 이강혁을 질책하며 정숙희 가족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시가 단순 관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시는 최화영에게 칼집입니다. 칼을 뽑기 직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상태. 언제든 찌를 수 있고 언제든 베일 수 있습니다. 감시를 시작했다는 건 최화영이 이제 정숙희 가족을 이상한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리스크로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감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최화영은 정숙희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오장미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오장미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오장미와 강백호 사이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강백호는 원칙과 법을 믿는 사람이고 오장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도 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가까워질수록 둘은 서로에게 약점이 됩니다. 최화영은 그 약점을 잡고 흔들면 됩니다. 너희 둘이 만난 이유가 뭐야? 그 물건이 왜 내 손에 있어? 그날 거기 있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스스로 흔들립니다. 무서운 건 최화영이 직접 악행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했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시는 그런 폭력입니다. 10회에서 또 하나의 불길한 축은 마서린입니다. 마서린은 강준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을 넘습니다. 스카프를 훔치는 행동은 단순한 철없음이 아닙니다. 마서린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에요. 마서린은 좋아한다를 갖는다로 바꾸는데 익숙합니다. 그 익숙함은 마서린 개인의 성격만이 아니라 최화영이 만들어준 세계에서 나온 겁니다. 최화영은 늘 원하면 쥐어짜서라도 가져라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마서린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서린이 스카프를 훔치는 순간 시청자는 깨닫습니다. 이 집의 사랑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향하는 대상이 강준호라면 강준호는 그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 맞서 싸울 사람입니다. 충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물들의 균열도 같이 커집니다. 강남봉은 집안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강준호, 강백호 사이에 끼어 있고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의 가족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강남봉은 말로는 가족을 붙잡으려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항상 방패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단어는 죄를 숨기는 덮개가 될 때도 있고 약점을 잡는 족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강남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은 강준호에게는 방해가 되고 강백호에게는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봉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 형제 사이도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홍주 같은 인물은 이런 판에서 더 빨리 불이 붙습니다. 진홍주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타입이고 질투가 사랑보다 큰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진홍주는 오장미를 향한 감정이 곱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남자 때문만이 아니라 오장미가 가진 버티는 힘이 진홍주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진홍주는 그 결핍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장미를 더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감정은 종종 사소한 사건을 더 크게 만들죠. 걔가 먼저 그랬어. 걔가 수상해. 이런 말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화영 같은 인물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남이 대신 욕해주는 구조입니다. 진홍주가 감정으로 움직일수록 화영은 더 편해집니다. 또 한 명, 마동석의 그림자도 이 구간에서 은근히 길어집니다. 마동석은 단순히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정숙희와 쌍둥이의 과거를 관통하는 축입니다. 마동석이 사라져 있거나 사건에 휘말려 있거나 의도적으로 숨었거나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마동석이 침묵할수록 화영이 더 대담해진다는 겁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입을 닫고 있으면 죄를 숨긴 사람은 더 크게 날뛸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화영은 지금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영의 감시는 정숙희만을 향한 게 아니라 사실상 마동석의 그림자까지 함께 누르려는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해설을 딱 얹자면 6회부터 10회는 누가 누구를 좋아하냐보다 누가 누구의 약점을 먼저 쥐냐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라는 약점을 쥐고 버티고 있고 강백호는 원칙이라는 약점을 쥐고 버티고 있고 강준호는 실력과 자존심이라는 약점으로 버티고 있고 마서리는 사랑을 가장한 소유욕이라는 약점으로 흔들리고 있고 화영은 과거의 죄라는 약점 때문에 더 큰 폭력을 준비합니다. 이 약점들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 사건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10회에 감시라는 단어를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니까요. 10회의 마지막은 다시 정숙혜 라인으로 심장을 조여옵니다. 오복길이 뛰어와 오장미에게 전합니다. 현수막을 보고 연락이 왔다. 엄마를 본 사람이 있단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섭냐면 정숙희의 생존이 이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나가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증거도 기억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입니다. 입은 한번 열리면 막기 어렵습니다. 소문은 빠르고 소문이 퍼지면 기록이 움직이고 기록이 움직이면 권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화영은 이제 감시만으로 끝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감시는 준비였고 그 다음은 실행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6-10회를 한 번 더 촘촘하게 사람의 마음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장미에게 6-10회는 엄마를 지키려다 세상과 더 세게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오장미는 엄마 정숙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세우고 그 자존심이 강백호를 자극하고 자극받은 강백호는 더 차갑게 굴고 차갑게 굴수록 오장미는 더 거칠어지고 거칠어질수록 오장미는 스스로를 더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며 죄책감이 깊어집니다. 죄책감이 깊어지면 오장미는 더 해결에 집착합니다. 선물 바뀜을 해결하려 하고 기타를 해결하려 하고 돈을 해결하려 하고 말실수를 해결하려 하고 그런데 해결하려는 순간마다 세상은 더 큰 문제를 던집니다. 오장미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지치면 엄마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을 붙잡느라 자기 인생을 잠깐 밀어둔 사람입니다. 이게 오장미의 가장 큰 비극이고 동시에 오장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강백호에게 610회는 원칙이 감정을 만나는 구간입니다.
강백호는 원칙을 믿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세상이 정리된다고 믿고 원칙이 있어야 자기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원칙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장미는 논리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로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강백호는 오장미를 보면 화가 나는데 그 화는 사실 오장미가 수상해서가 아니라 오장미가 자기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밀어내면서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싫은데 의식하는 감정은 보통 사랑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달달함보다 중독성이 강해요. 시청자는 둘이 손잡는 장면보다 둘이 싸우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장면에서 더 붙잡힙니다. 강준호에게 610회는 판에 들어왔는데 판을 바꾸려는 구간입니다. 강준호는 들어온 순간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난 내 방식대로 한다. 그 말은 멋있지만 위험합니다. 화영 같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니까요. 화영은 강준호를 꺾기 위해 마서린의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강준호 주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드림그룹의 권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강준호는 실력과 자존심으로 버티지만 권력은 실력만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준호의 싸움이 깊어질수록 주변 인물들이 다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다침의 첫 신호가 마서린의 스카프 절도 같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서린에게 610회는 사랑처럼 보이는 집착이 폭주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마서린은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관심을 끌기 위해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마서린은 스스로를 더 합리화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로맨스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마서린이 무서운 건 마서린이 나쁜 애라서가 아니라 마서린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감정을 도구로만 쓰고 살아왔고 마서린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도구로만 배운 감정은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채화영. 화영에게 6-10회는 과거가 숨을 쉬기 시작하자 현재를 더 잔인하게 고정시키려는 구간입니다. 화영은 정숙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더는 감정이 아니라 체계를 움직입니다. 이강혁에게 감시를 명령하고 오태평 같은 사람의 실수를 이용하고 관계를 훅고 약점을 잡고 흔들 준비를 합니다. 화영에게 감시는 보호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감시가 시작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화영은 죄인을 만들 줄 압니다. 죄인을 만들어 놓으면 진실은 아무리 떠들어도 변명으로 들리니까요. 그래서 6-10회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구간은 사건 요약이 아니라 전쟁의 전초전이에요. 선물 바뀜이 귀여운 해프닝으로 보였다면 그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파손이 그냥 다툼으로 보였다면 그건 아직 감시가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카프 절도가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다면 그건 아직 집착이 폭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회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감시가 공식화되는 순간부터 작은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레버가 됩니다. 이제 엔딩을 이렇게 걸어둘게요. 오장미의 쇼핑백이 바뀐 순간부터 사실은 정숙희의 인생이 다시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덮어둔 죄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신호였죠. 그리고 채화영이 감시를 명령한 순간부터는 그 죄가 더는 숨지 않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채화영은 누구부터 조일까요? 정숙희일까요? 오장미일까요? 강백호일까요? 아니면 이 셋을 엮어서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할까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만 눌러두고요.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6-10회에서 뭐가 제일 소름이었나요? 선물 바뀜이었나요? 기타 파손이었나요? 정숙희가 콜라 한 병에 웃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따라붙던 검은 SUV였나요? 여러분이 고른 그 장면이 다음 회에서 오해가 아니라 증거로 바뀌는 순간을 같이 보겠습니다.